한창 자라고 꽃을 피우는 계절이면 반달가량은 산에서 지내곤 한다. 처음 식물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산에 오르면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온나무였다. 모치에 오르면 온몸이 오들투들 부풀어 오르고 가렵고 진물이 난다고 하니 생각만 하여도 끔찍했다. 산에 오르면 처음에는 주변 나무를 하나하나 살피며 온나무가 아닐까 살펴보고 만지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한참 오르다 보면 힘도 들고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무의식적으로 나뭇가지를 잡게 되며 주변을 헤치고 다니게도 되니 온나무에 대한 경계심을 곧잘 풀기도 한다. 열심히 다른 식물을 찾고 보고 사진도 찍다가 문득 옆에 있는 온나무라도 발견하게 되면 하루 종일 왠지 온몸이 가려운 느낌을 지우기 어려워 며칠 동안 조바심을 내곤 했다. 그래도 끊임없는 경계심 덕택인지 아니면 체질적으로 옷을 타지 않는지 그 많은 세월을 산에서 지냈건만 옷이 오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지은이가 겁냈던 것은 사실 온나무라기보다는 개온나무나 북나무이기 쉽다. 이 세 나무는 모두 온나무과 온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여서 서로 생김새나 특징이 거의 비슷하지만 온나무 원산지는 중앙아시아의 티베트와 히말라야로 옷 액을 뽑아내기 위해 일부러 심은 나무들인 반면 우리 산에서 흔히 자생하는 나무는 거객과 북나무나 개온나무이기 때문이다. 간혹 자생하는 듯 보이는 온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무는 예전에 키웠던 온나무가 야생 상태로 조금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두 나무 잎은 아카시 나무 잎처럼 큰 자루에 다시 작은 잎이 달리는 복엽인데 북나무는 이 작은 소잎들이 달리는 자루 사이에 날개 같은 것이 달려있어 조금만 주의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개온나무는 소엽의 아랫부분에 톱니가 두세 개 있어 구별할 수 있다. 산에서 흔히 보는 북나무는 단풍이 아주 곱다. 단풍빛이 얼마나 불이 타듯이 붉으면 북나무일까? 그래서 서북지방이나 전남지방에서는 불나무, 강원도에서는 뿔나무, 경상도에서는 굴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양에서는 이 북나무의 단풍을 구경하려고 공원에 심기도 한다. 북나무의 이름 가운데 연부목 또는 연부자라는 이름이 있다. 북나무의 작은 구슬 같은 열매의 표면은 흰 가루가 덮여 있는데 이 가루의 맛이 시고 짜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세상에 짠맛이 나는 나무가 있다니 신기하다. 오랜 옛날 바다가 너무 멀어 소금을 구하기 어려운 산간벽지에서 열매를 찢어 물에 넣고 주물러 짠맛을 우려내서는 그 물로 두부를 만드는 간수로 썼다. 북나무를 두고 오베자나무 또는 백충창이나 문합이라고도 한다. 북나무의 어린 순이 될 눈에 벌레가 기생하면서 벌레집을 만드는데 이를 두고 오베자라고 한다. 한방에서는 오베자를 귀한 약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지사제로 효험이 있다. 이 밖에도 손이 튼데 수액을 바르고 연주창, 입병, 기침, 이질, 치질, 편두선염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데 외국으로 더 많이 팔려간다고 한다. 벌레가 생겨서 좋고 이것을 수출까지 하는 나무는 아무래도 북나무밖에 없는 듯하다. 또한 북나무는 어린 순을 따서 삶아 말려두었다가 나무로 무쳐 먹기도 하고 염료로 쓰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용도에도 불구하고 북나무는 경사스런 일에는 사용하지 않는 나무 또는 귀신을 쫓는 나무로도 인식해왔다. 산림 경제에 보면 빈터에 심어 놓으면 지팡이를 만들 수 있고 외양간 근처에 심으면 우역을 물리친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북나무와 관련된 민속이 여러 가지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람이 죽은 다음 관 속에 북나무 지팡이를 함께 넣는데 이를 금강장이라고 불렀다 하고 이 밖에 화장을 하고 뼈를 줍는 기구도 북나무로 만든다고 한다. 이렇게 지팡이를 북나무로 만드는 것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풍속이다. 불교에서는 북나무를 신령하게 여겨서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호마복이라 하여 승려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만든다. 지팡이뿐만 아니라 북나무에서 즙을 내어 불단에 칠하면 역시 귀신으로부터 보호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유난히 귀신이 많은지 북나무를 호마목으로 두루 이용했다.
1월 금음이면 쌀가루로 눈 모양 경단을 3알 만들어 북나무로 만든 가지에 꿰어 걸어 놓으면 귀신이 찾아왔다가 자신의 눈은 둘인데 눈이 3개인 이놈은 도저히 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도망간다는 것이다. 정월초 이튿날에는 북나무로 인형을 만들어 뒤주에 넣어 두었다가 보름날 태워버리면서 나쁜 귀신을 물리치고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한다. 북나무는 낙엽 소금옥으로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나 볼 수 있다. 유백색 원뿔 모양의 큼직한 꽃차례를 가지 끝에 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시원한 느낌을 준다. 10월쯤이면 익기 시작하여 겨울이 한참 지나도록 달려있는 열매는 작은 구슬에 매단 목걸이가 여러 개 엉켜 달려있는 것 같다. 온나무는 북나무보다 꽃이 좀 더 일찍 피고 꽃차례도 아래로 처진다. 온나무는 사람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한다. 생못, 즉 온나무의 생즙이 살갗에 닿으면 독이 되지만 이것으로 나무건 쇠붙이건 가죽이건 어디든 일단 칠하면 윤이 나고 벌레가 생기지 않으며 씹기에도 강해진다. 흔히 색칠한다, 니스칠한다는 말도 이 오칠한 칠자에서 쓰기 시작한 말이고 중국에서는 옷색을 검은색, 붉은색, 황색, 금색 등 4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검은색을 나타낸다. 깜깜한 밤을 두고 하는 칠흑 같은 밤이란 말도 이 오칠의 검은 빛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온나무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1931년 경상남도 의창의 다오리에서 출토된 낭랑시대의 유물로 미루어 오칠은 기원전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당나라 때는 우리나라 칠흑의 품질이 아주 좋다고 알려져 수출까지 한 기록이 있다. 동양에서 처음으로 오칠이 시작한 때는 약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 칠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다시 신라, 백제에서 꽃을 피우고 일본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 옵칠 기술은 출중했으며 여러 곳에 온나무 재배를 권장한 기록이 남아있다. 하지만 사실 칠기 문화는 양반이나 귀족들의 전유물이었고 백성들은 기껏 총신을 칠하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반면에 일본인들은 이를 계속 발전시켰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온나무 재배를 권장하여 여러 곳에 밭을 만들었다. 또 옷내는 사람은 징용에도 보내지 않을 만큼 중시했다고 한다. 이제 온나무를 심어 채취하는 고된 작업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찾는 사람들마저 줄어든 데다가 저급한 중국에 싼 생옷을 사다 쓰는 사람도 생기고 전통 공예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오덱을 일본에서 사다 쓰기도 한다니 그 기본이 되는 재료부터 이런 형편이고 보면 사실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은 말만 남아있을 뿐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그래도 지은이가 어렸을 적에는 오칠한 가구가 많았다. 모두 어렵던 시절 모처럼 장만한 세상을 펴고 밥을 먹을 때 원인 모르게 눈 주위가 빨개지고 여기저기가 가려웠던 것은 오칠을 하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밥상 때문이었다. 더욱이 재미난 사실은 이 옷의 독성을 없애려면 구식 화장실에 넣어두고 그 구린 냄새를 맡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밥상을 한동안 화장실에 두었다가 쓰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놓아둔 밥상은 사람들에게 옷을 오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온나무는 똥도 버릴 것이 없다고들 한다. 나무에 무슨 똥이 있을까마는 여러 쓰임새를 두고 하는 말이다. 어린 잎은 나물로 묻히고 나무에선 끊임없이 옷을 채취하고 나이가 들고 보고치라 하여 두꺼운 껍질이 생겨 더 이상 쓸모없게 된 나무는 옷다개를 만드는 사람에게 팔린다. 이 사람들이 껍질을 다 가져가면 남은 줄기를 베어서 고추밭의 대나 울타리로 쓰곤 한다. 오덱을 걸러낸 찌꺼기마저도 옷딱 하는 집이나 한약재로 팔려갈 정도다. 머리 염색량은 옷을 조금씩 넣는다고 한다. 한방에서는 마른 오덱을 이용하는데 의열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구충, 위산과다, 진해 등에 좋다고 한다. 온나무는 개와 들기름, 밤나무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다. 예전에 옷닭을 아주 잘한다는 음식점에 가본 적이 있다.
그곳에 써붙인 오딱의 효능은 효과 없는 질병이 없는 듯 대단했다. 이 오딱을 먹을 때에는 꼭 처음 먹는 사람인가를 물어본다. 처음 왔다고 하면 달걀 노른자에 들기름이 섞인 독특한 음식을 먼저 마시라고 한다. 옷이 오르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은 오딱을 먹어도 옷이 오르는데 이것을 먼저 먹으면 괜찮다는 이야기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그 음식점에 다녀와서 옷이 올랐다는 사람은 없다고 하니 신기한 일이다. 그러나 오딱을 만드는 과정에서 옷이 올라 고생하는 시골 안악들을 많이 보았으니 아무리 몸에 좋다곤 하지만 만들 때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